안녕하세요. 아이니의 책 리뷰입니다.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고전소설 변신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1915년에 발표되었으며 가족의 의미, 인간 소외에 대한 깊은 고민을 유발합니다. 제목부터 흥미로운 소설 변신, 그 속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지 알아보러 갑시다. 변신은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어수선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흉측한 한 마리 해충으로 변해 있던 것을 발견했다로 시작합니다. 그레고르의 흉측한 모습을 본 가족은 그를 방에 방치하며 그를 짐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레고르는 점점 인간성을 상실해가며 방을 탈출할 때마다 사건이 발생하여 그를 향한 가족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상처에 더해 음식을 거부하며 약해진 체력으로 인해 결국 그레고르는 방 안에서 외롭게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면 구성원의 사망은 슬픔을 불러와야 하지만 오히려 그레고르의 죽음은 하늘에서 내린 축복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희망적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책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별로 나타나는 그레고르의 3번의 방 탈출 시도가 핵심적입니다. 첫 번째 탈출은 그레고르가 변신 이후 방에서 나오지 않자 가족과 직장 상사의 압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레고르의 흉측한 모습을 본 상사는 두려워하며 도망가고 가족은 매우 놀랍니다. 이때 아버지는 그레고르와의 소통보다는 폭력적인 태도로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다시 밀어넣으며 이 과정에서 그레고르는 문 입구에 쓸려 상처를 입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탈출은 어머니가 방 청소를 하면서 그레고르가 소중히 여기는 그림을 치우려 하자 발생합니다. 소파 밑에 숨어있던 그레고르는 그림을 지키기 위해 나옵니다. 이를 본 어머니는 쓰러지고 분노한 아버지는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던져 그를 방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과가 그레고르의 등에 박히며 상처를 남깁니다. 세 번째 탈출은 여동생이 하숙인들을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발생합니다. 그레고르는 아름다운 연주에 이끌려 감상하기 위해 방에서 나오는데 하숙인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숙인들은 놀라 도망치기보다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있던 아버지에게 분노하며 집을 떠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 구성원들의 그레고르에 대해 남아있던 최소한의 애정마저 잃게 되고 결국 그레고르는 약해진 몸으로 방에 돌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변신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변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프카는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갈등하며 자랐습니다. 이에 더해 태어날 때부터 나약한 몸은 그에게 우울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대학은 아버지의 뜻대로 프라하 대학 법학과로 진학했지만 소설을 좋아했기에 이후 직장생활과 창작 활동을 병행하면서 책을 쓰는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소개한 변신이 하룻밤 썼던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는 창작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현재까지 시대를 뛰어넘는 천재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카프카의 인생은 그의 소설에서도 드러납니다. 먼저 그의 인생에서 부정적이었던 존재인 아버지는 변신에서도 그레고르를 가장 차갑게 대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어 약했던 자신의 몸이 책에서 점점 빈약해져가는 그레고르를 통해 표현됩니다. 저는 이 소설이 가족의 의미를 따진다고 생각합니다. 변신 전 그레고르는 사업이 망한 아버지의 빚을 갚으며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여 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바이올린을 좋아하던 동생을 바이올린 학교에 보내기 위해 몰래 돈을 모으던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벌레로 변신 후 경제적으로 가정에게 도움이 되지 않자, 즉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자 그를 향한 가족의 시선은 차가워지며 가족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설 변신에서는 가족은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임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존재할까요?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가 있습니다. 비록 변신에서 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모순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진짜 가족에서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이라는 말도 이를 강조하죠. 지금까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해석이 매우 궁금하군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니의 책 리뷰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한글로 기록된 첫 소설인 허균의 고전 홍길동전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가물가물해진 기억을 제가 되살려보겠습니다. 함께 영웅 홍길동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홍길동전의 주인공은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서자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어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나 신분 제도의 억압으로 인해 능력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홍길동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가출을 결심합니다. 모험을 하던 중 그는 소굴에서 만난 도적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홍길동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활빈당을 결성하고 부정부패한 탐관오리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분노한 조정은 홍길동을 잡으려 애쓰지만 홍길동은 자수에 잡혔다가 료수를 부려 탈출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여러 차례 농락합니다. 이후 조정은 홍길동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 홍길동의 소원인 병조 판서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홍길동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새로운 나라 율도국을 건설합니다. 이후 홍길동은 율도국을 평화롭게 다스리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소설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먼저 홍길동의 가출이 있습니다. 가출 전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의 또 다른 첩인 초라는 홍판서의 이쁨을 받는 홍길동의 어머니 춘섬을 질투합니다. 그녀는 관상녀를 불러 홍길동의 관상을 보게 됐는데 이를 통해 홍길동이 어떻게 성장해 나아갈지 듣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초라는 관상녀의 소개로 특제라는 자객을 고용해서 홍길동을 암살하려 합니다. 특제는 홍길동의 상대가 되지 않아 홍길동은 특제를 죽이고 자신의 죽음을 꾀한 관상녀 또한 죽이며 가출을 하게 됩니다. 이어 소굴에서 도적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홍길동은 모험하며 소굴에서 도적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우두머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명이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곳에 찾아왔소. 이곳에는 영웅이 모여 있으나 아직 우두머리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대가 만일 용력이 있어 참여할 마음이 나면 저 돌을 들어보시오 라고 했는데 천근이 되는 이 돌을 들어 수십 보를 걷다가 던지며 우두머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의 초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길동이 조정을 농락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분신술을 활용한 사건이 있는데 홍길동은 일부러 분신술을 활용하여 붙잡힌 척을 하고 다른 곳에서 활동하며 조정을 농락했습니다. 진짜 홍길동을 찾기 위해 홍길동의 아버지는 그의 왼쪽 다리에 있는 7개의 붉은 점을 통해 그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이마저도 정교하게 복제해낸 것을 보고 졸도합니다. 마지막은 홍길동의 율도국 건설이 있습니다. 자유로움을 꿈꾼 홍길동은 조선을 떠나 신분 제도의 억압을 받지 않는 나라의 건국을 계획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결국 병조 판서의 자리를 받자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 훈련시키고 바다 건너에 있는 율도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승리한 홍길동은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고 평화롭게 다스리게 됩니다. 홍길동전은 신분제도와 비조리한 사회를 비판하는 소설입니다.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에 대해 설명하자면 그는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문신 허엽, 누이는 그 유명한 헌안설현이었습니다. 이러한 허균은 환경 속에서 문학적 창의력을 길러나갔습니다. 그러나 허균은 신분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살았는데 특히 하층민이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와 뜻을 함께하던 사람들을 가까이 했고 반역죄로 결국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허균의 급진적 사상은 홍길동전에서 잘 드러나는데 사회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워 가치를 창출한 홍길동의 모습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홍길동은 훔친 돈을 사용하여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고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이 소설에서 홍길동은 영웅이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는 무작위적으로 법법 회개를 저지르는 전략적인 범죄자입니다. 이에 이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가 옳은 경우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도덕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법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범법 행위가 옳은 경우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도덕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민 불복종이 있습니다. 예시로 미국의 인종차별적인 법에 저항하던 인권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옳은 행위로 다가와지죠. 지금까지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을 소개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이후에 책을 읽으면 더 깊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